체면국인 김정은.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내한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참 상황이 속속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어떤 날이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105돌,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 일명 태양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평양에서는요, 거대한 열병식이 진행이 됐었는데 바로 여기서 엄청난 무기로 의심되는 장비들이 속속 공개가 됐고요. 바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도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대한, 물론 김정은이 이제 최고 지도자니까 이런 모습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최대 명절,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김일성의 생일. 근데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105돌이어서 굉장히 성대한 이런 행사를 벌였는데 여기서요, 신형 무기로 의심되는 일명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의심되는 것들이 속속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이 절대 쏘지 말라, 절대 발사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공개한 것이죠. 그런데요, 보란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를 했지만 보란듯이 오늘 새벽 6시 20분에 이걸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쏘아 올린 직후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죠. 펜스 대통령은요, 불과 1시간 반 전에 한국에 도착을 해서 오늘부터 대북 압박, 대북 경고, 여러 가지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김정은 이거 정말 체면국인 거 맞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 발사, 지금 심포 지역에서 발사한 미사일, 이 미사일을 일단 성격부터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좀 이거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라든가 이제 주한미군 측에서는 이거를 그 북극성 2형과 관련된 소위 이제 SLBM 계열의 미사일을 봤었는데 또 갑자기 뭐 미 국방부 쪽에서는 뭐 스커드 ER이다 뭐. 근데 사실 미사일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발사를 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예를 들어 도발하려고만 쏜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북한이 자신들이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발사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지난 4월 5일 발사랑 오늘 발사가 사실 결이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4월 5일 발사 때는 60km밖에 못 날아갔는데 200km 정도 상공 올라가다가 이제 얘가 중간에 터졌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 쏴가지고 해서 올라가는 단을 일단 검증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다시 말하면 개발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맞습니다. 실패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쏜 의도가 뭐냐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거 어제는 열병식을 하고요. 일단 열병식의 의도가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열병식이 보면 어제가 큰 열병식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보통 열병식 하면 장비가 한 30종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어제 딱 20종만 나왔어요. 20종만 나왔는데 이게 크기는 작지만 알찼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보세요. 지금 쭉 나오는 저 장비들 있죠. 일단 좀 보실까요? 어제 나온 거. 미사일 세트로 차린 김일성 생일상이라고요. 신형 ICBM. 신형 ICBM 나왔죠. 그다음에 KN-14로 추정되는 거 나왔습니다. KN-14로 추정되는 거 아니고 이제 좀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SLBM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KN-08이라고 해서 그 ICBM급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차량 위에 실어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스커드 무슨 개량형 앞에 막 무슨 조종 날개 달린 희한한 모델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못 본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보면은 전략군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강하다. 근데 20종 가운데서 12종이 새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개량을 했거나 아니면 완전 처음 공개되거나. 그럼 이건 뭐냐면은 아무리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해도 나는 새로 계속 개발한다.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계속 니를 공격할 거다. 라는 메시지를 어제 열병식을 통해서 내놓은 겁니다. 심지어 전략군 나올 때요. 전략군 이 앞에 가면 이제 장군들이 끌고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대좌나 이런 대령급이 한 게 아니라 이 북한 핵 미사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병철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락겸이 직접 그걸 그 앞에서 행렬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근데 그 다음 날 미사일 발사를 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펜스 총리도 오고 그다음에 이거 칼빈슨 항모가 지금 이때쯤 되면은 한반도에 왔을 텐데 이거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니들이 아무리 강하게 압박을 해도
우리는 갈 길 간다. 근데 대신에 갈 길 간다. 갈 길 간다. 대신에 뭐냐면 좀 너무 센 걸로 하면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센 걸로 예, 하면. 살짝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이거 레드라인인지 아닌지 좀 예. 헷갈리는 이런 예. 그 행보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기를 이게 종합 선물 세트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생일상에 지어 올린 무기 종합 세트였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네.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아. 지금 칼빈 스든호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북한을 예. 압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은 살린 거고요. 명분은요. 네, 그런데 이 미사일이 만약에 ICBM이었으면 미국 측에서 요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한반도를 둘러싼 게 긴장이 이 극도로 좀 네. 고조가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 북한 측에서는 명분을 살리면서 네. 영리한 도발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반격할 명분은 주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나름의 좀 전략적인 개선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그렇죠. 어제 최룡해 연설을 네. 보면 최룡해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저쪽에 핵을 할 경우 우리 식의 핵으로서 대응을 하겠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이제 김정은은 직접 연설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카드 이걸 다 내보이면서도 실제로 미국 측한테는 직접적으로 또 도발하지 않는 네. 그런 수법.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양욱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저게 그동안 북한이 보면 계속 실패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상당히 전력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단계 어떤 본인들의 실험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가다가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하지만 네.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자신들의 어떤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일단 이제 북한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핵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다. 좀 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반도 얘기를 할 때 참 위험한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과 우리가 예. 딜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다. 예. 그만큼 어떤 위력과 강한 압박 또는 어떤 전폭적인 어떤 또 다른 행보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또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요. 지난 4월 6일 시리아 공습을 했는데요. 이 또한 사실 주변국에서 많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리아 공습했어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10초 동안 침묵했다고 해요. 너무 놀라서. 네. 9일날 칼빈소 한반도 주변에 재배치를 합니다. 13일 아프가니스탄에 세상에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의 폭침을 했는데 이것 또한 평양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월 27일 전쟁설까지 물론 이건 이제 아직 설이고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는 우리가 회의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미국이 저렇게 자꾸 조금씩 도발하는 북한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그 북한이 미국의 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대북 정책 얘기가 나온 게 예.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지 최고의 않습니까? 압박, 네. 맥시멈 프레셔 앤 뭐 엔게이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름처럼 맥시멈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 말은 되게 세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들어와서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것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북한 핵 인정하고 그냥 서로 그냥 평화협정으로 갈 거냐 이걸 다 비교를 해봤는데 결론이 나온 거는 일단은 북한 정권은 안 무너뜨리고 일단은요. 예, 핵만 손을 놓게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근데 정권을 안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게 일단 알려지는 순간 북한에서는 레버리가 생기는 거죠. 봐라. 니들이 분명히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니들이 선제 타격 얘기하고 굉장히 분위기를 고조해도 때리지 못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때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제 공격은 아, 어렵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때리는 것 자체는 뭐 북한 공격하려면 다 뭐 평양 쑥대밭 다 만들 수 있죠. 네. 미국 전력으로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네. 인질로 잡혀 있는 한국과 일본. 네. 아 이거 어떡할 한국과 거냐. 일본. 만약에
공격이 되면은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점포 공격이 날라오고 미사일 날라오고 하는데 네. 그거 정말 제대로 막을 수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인들 예를 들어서 23만 명 아, 있다고 23만 하면 명이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다 대피를 시켜놓고 뭐 전쟁을 하든 싸우든 해야 될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얘기는요 이미 네. 그 94년도 왜 제1차 북핵 위기 때 그때도 아마 이제 다 이렇게 거론이 돼서 야, 이 희생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예. 약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좀 실기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죠. 예측 불가능한 어떤 대북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있다는 얘기 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don't know if this sends a messag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f it does or not. North Korea is a problem. The problem will be taken care of. The problem will be taken care of. 문제는 처리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칼빈 스노도 오고 니미츠도 오고 전략 무기들이 속속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처리될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처리된다는데 내가 네. 처리했단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처리하는 건 아니다. 예, 전형적인 그 트럼프,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맨들 화법일 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미중 정상회담 통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받긴 했지만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조작국 문제 같은 것들을 꺼내놓으면서 네. 북한 문제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로 떠넘긴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도 상당히 이전보다는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리가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이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이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처리하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자, 지금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한국을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요. 칼빈 스노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10대 현역 항공모함이라고 하고요. 항공기 60대, 병력은 5,000명, 중소국가 수준의 공군 전력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칼빈 스노는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지 않고 다시 한반도로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미츠호, 원래 미국 이제 서부 해안에 정박이 돼 있었는데 이 니미츠호도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갑판 길이가 333m, 축구장 3배 넓이라는 거예요. 항공기가 칼빈 스노보다 좀 더 많습니다. 90대 탑재하고 승조원은 6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니미츠호도 한반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요코스카 기지에는 로널드 레이거모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라고 하면 미국의 항공모함 3대가 한반도를 향해서 출동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흔한 일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까? 절대로 흔한 일 아닙니다. 네. 이 정도가 되려면은요, 뭐냐면은 거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으면은 미국의 네. 항모를 세대 동원한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네. 예전에 그 대표적으로 1991년 걸프전 때만 해도 네. 그때 초기에 투입된 항모가 딱 3척이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지금 10척의 항모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3척이 어느 특정 지역에 모인다? 네. 이건 전쟁의 신호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만큼 이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으로선 맞을 것 같은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선제 공격은 못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그걸 요격해 나설 것이다. 미국이 요격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 얼마 정도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요격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도 미사일을 쏴 올리고 여기도 그걸 탐지한 다음에 네. 쏴 올려야 되는데 그 방향이라든가 각도가 잘 맞지 않으면 요격이 쉽지 않고 그렇죠.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이지스함 같은 것들이 요격 가능한 거리로 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최근 보고 싶으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보면 고각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고각 발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정보가 나가거나 혹은 이제 다른 주체에서 요격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좀 속셈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상황 정말 엄중한데 저희들에게 앞으로도 속속 좀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양욱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